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TV닥터 인사이드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곽동훈입니다. 혹시 TV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자궁이나 직장이 살짝 밖으로 빠져나와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은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출산 경험 있으신 분들은 골반 저질환이라고 잘 알고 계실 텐데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노인성 골반 질환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서 숨길 일도 아니고 빨리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이라는 거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분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한문외과 전문의 황성환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시작할 때 제가 노인성 골반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뭔가 나이가 드시면서 골반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떤 질환들이 노인성 골반 질환일까요? 네. 우리나라가 예. 세계 10위권의 장수국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2050년이 되면 네. 최장수 국가로 접어들게 된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병들이 있죠. 뭐 관절염 같은 네, 것들. 네. 네. 쉽게 말하면 관절 척추, 네.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예. 그다음에 혈압, 당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들인데 실제 노인성 골반 질환에 대한 개념들이 아직까지 잘 없습니다.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나이가 들면서 네. 방광, 질, 자궁들이 빠지면서 생기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빠지는 증상들. 네네. 그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요실금, 변실금, 네. 탈출증, 네. 뭐 이런 것들인데 예. 이런 것들을 노인성 골반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반 안에 있던 어떤 장기들이 조금씩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리고 그렇습니다. 변을 보는데 조금 불편하신 그런 증상들이 다 노인성 골반 질환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골반은 네. 어디까지가 골반인지 그냥 허리띠 아래는 다 골반인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골반은 쉽게 이야기하면 예. 상체와 하지를 연결해주고 지탱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예. 그게 이제 엉덩뼈, 두덩뼈, 뭐 꼬리뼈, 그다음에 엉치뼈, 뭐 이렇게 이 뼈가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이 뼈가 골반을 둘러싸게 되고 그 이제 뼈에 연결돼서 지탱을 해주는 구조들이 인대와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렇겠죠. 아주 복잡하게 이 몇 가지 층을 이루면서 예. 복강 내에 있는 장기들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유지를 해주는 그런 부분을 골반 바닥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골반저 질환은 네. 골반 바닥에서 생기는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질환들이고 네. 우리가 흔히 미사발 빠진다 그러죠. 예. 그렇게 표현하는 이야기들을 예. 오늘 진행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골반 바닥을 이렇게 받쳐주는 근육이나 인대가 약해져서 네. 골반 안에 있는 장기가 자꾸 빠져나오는 질환들을 이제 무슨 탈출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걸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미자발 빠진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주알 고주알 할 때 미주알 있죠? 그 미주알 그게 그 장의 제일 끝 항문 쪽 장을 미주알이라고 한답니다. 순우리말로. 그 미주알의 경상도 방언이 미자발. 자, 미자발 빠진다라는 네, 표현. 네. 이런 병들이 50대, 60대 폐경이 지난 여성분들에게 특히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 모형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모형을 잠깐 네. 보면서 저 설명을 드리면 예. 이게 치골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천골이 척추뼈. 네. 천골이 있죠. 미골이 예. 있고. 그래서 치골하고 전골 사이에 이렇게 이 중심을 잡아주는 네. 큰 인대가 있습니다. 이게 예. 약해지면 이렇게 방광이 처지고 질이 처지고 직장이 처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여성들은 특별히 이제 출산을 하게 되죠. 그렇죠. 대부분 출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게 아기 머리가 골반 질을 통해서 예.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골반의 근육들을 약화시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 조사를 보면 초산에서 약 35%, 예. 가산에서 한 40%또 이제 난산, 요도분만을 하게 되는 경우는 오. 근육들이 좀 많이 다쳐서 80% 정도에서 이 손상을 입는다고 그러는데요. 어차피 한번 출산하시면 근육들은 다칠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젊을 때는 잘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옛날부터 아기를 낳게 되면 산후조리를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걸 조금 소홀히 하게 되면 예. 젊었을 때 모르는 어떤 손상의 결과들이 네.
40대, 50대, 60대 되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그것들이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요실금. 네. 그 다음에 변을 좀 보기 힘들다든지 네. 아니면 변을 찔끔거린다든지 또 자궁이 조금 처진다든지 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굉장히 많이 뭐 5, 6씩 이렇게 낳으시고 몸도 제대로 풀지 못한 상태로 또 뭐 밭에 나가서 또 일도 막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생길 수 있는 병들이다. 예, 그런 건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출산을 안 하신 분들도 사실은 생길 수 있는 거고 남성분도 가끔 생기는 경우를 봐서 출산 말고도 또 다른 이유도 있나 봅니다. 그렇죠. 이제 이거는 대개는 이제 노화 현상으로 생기는 병이라고 하지만 예. 이것들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개 시골에서 밭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할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런 분들은 항상 그런 이제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될 것이고 네. 항상 서서 일하는 사람 혹은 장거리로 이렇게 뭐 하루 종일 뭐 운전을 해서 다니는 운전 일 하시는 분들. 네. 분들이라든지 그 작업장에서 무거운 걸 이렇게 들어서 복압이 증가한다. 힘을 꽉 줘야 되시는 분들. 네. 혹은 화장실에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예. 이거 이제 처지는 걸 자꾸 이제 진행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이유들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보통 치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들하고 거의 비슷하군요. 거의 비슷합니다. 예, 네, 예. 그렇긴 합니다. 자, 어머님들이 이런 병들이 생기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네. 저라도 네.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 선생님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예. 이 도면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예. 이게 이 도면을 자세히 보면 네. 맨 앞쪽에 방광이 있고 예. 후판에 자궁질이 있고 네. 후방으로 이제 직장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예. 이게 나이 들면서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요실금이 제일 먼저 생깁니다. 요실금부터 네, 생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질이 좀 처져 내려오고, 예. 그 다음에 직장이 빠지면서 변비, 변실금이 진행이 되는데, 예. 되게 이런 증상들이 좀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개는 이거를 남한테 알리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는 모르지만 엉덩이에 뭐를 꼽고 다닌다든지 패드를 차고 다닌다든지 이러신 그렇죠. 분들 상당히 예, 예, 많고 이게 또 더 심하게 되면 분비물, 그다음에 가려움증, 그다음에 완전히 빠져나오는 4기 정도, 3기, 4기 이상이 되면 예. 보행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걸어 다닐 때도 네, 이렇게 네. 뭔가 이렇게 스치고 걸리고 네.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이런 증상들을 사실은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상담하고 이야기를 하고 털어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대개 보면 스스로 좀 격리를 한다든지 또 아주 불행한 사건 상황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기가 조금 이렇게 뭐 결정을 하는 네. 제 환자 중에도 실제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만 예.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격리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그러니까 경우가 불편하고 종종 있습니다. 혹시 네네. 나한테서 냄새가 나지 않을까 이런 네. 걱정들을 하셔서 밖에 잘 못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자 대체로 스스로 증상을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검사는 선생님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부학적인 구조의 이상이 있는지 결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네. 알기 위해서 예. 먼저 내시경, 항문 직장 초음파, 또 네. MR 같은 이런 영상에 이제 의지를 하게 되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결손 부위에 대한 어떤 이상의 유무를 확인하게 되면 예.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하는 것들이 기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기능 검사 삼총사 이렇게 환자들 분들 기능 검사 삼총사? 네, 예. 이렇게 환자분들 설명하기도 하는데 예. 결국 이제 항문 관략근의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이게 반응이 어떻게 하는지 네. 또 신경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네. 실제로 이렇게 화면을 촬영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 구조적인 이상이 있고 기능적인 이상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 이것들에 대한 검사들이 네. 직장 항문 내압 검사, 예. 그다음에 배변 영화조 영술, 야. 그다음에 신경 전도 검사인데 뭐 엄격하게 하면 회음 신경 잠복 말단 검사라고 합니다. 말이 예.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능에 대한 검사들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방광 쪽을 촬영하는
방광 압력 테스트, 기능 테스트, 그다음에 촬영 이런 어떤 검사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느 부위에 어떤 문제로 탈출증이 생기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검사들이 되겠군요. 네네. 예. 뭐 해부학적인 구조를 확인하고 예. 기능적인 구조를 확인해서 예. 어떤 곳에 문제가 있는지를 예. 발견하게 되면 예.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면 예. 좋겠죠. 자, 이제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검사를 하셔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았어요, 선생님. 그러면 네. 이제 치료를 해 주시겠죠. 네. 어떤 치료가 가능할까요? 사실은 병증이 경미할 때 오면 제일 좋은데요. 네. 대개 그렇지 않고 이제 아주 미루다가 오시겠죠. 심해져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상이 경미하고 네. 또 이게 자기가 이거 좀 뭐 이상하다 싶을 때 오시면 그때는 이제 식이요법이나 생활요법, 배변 습관 조절, 네. 그다음에 이렇게 케겔 운동 뭐 이런 들어보셨죠? 이건 다 아시죠? 이렇게 네네네, 케겔 운동 예, 그죠. 그런 예. 것들을 포함하는 네. 인지 행동 치료 이런 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저희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이런 어떤 운동을 하면서 골반 직장 쪽의 이제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함으로써 예. 증상의 개선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 초기에는 이제 사실은 수술은 필요 없다. 네. 근데 뭔가 조금 심각해지면 수술을 하실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통상 우리가 나누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해서 예. 3기, 4기 이상의 증상들이 병이 진행이 되면 네. 4기는 다 짐작하실 수 있겠죠. 완전히 빠져나와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예, 경우가 예, 4기가 예, 되는데 예. 그런 경우는 이제 골반을 지탱하는 근육을 보강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장기를 잡아주는 이렇게 구조물을 상방으로 끄집어 당겨서 예. 수술해서 고정시켜서 치료하는 방법을 시도를 합니다. 예. 제가 실제 치료를 했던 예. 85세 여성 환자분을 한 분을 소개를 드리면서 85세신데도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네네. 굉장히 희망적인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되게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 하더라도 예. 다른 어떤 전신적인 상태가 좋다든지 예. 또 이렇게 정신이 맑으신 분들 있잖아요. 깨끗하게 자기 표현을 다 하고 걸어 다니시고 예, 뭐 이런 분들 불편한, 같으면 불편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그런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로 이렇게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분은 거제도에서 오신 분인데요. 예. 방광 직장이 다 빠져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네네. 이게 복합적으로 골반 장기가 빠진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복합 골반 장기 탈출증이라 그래서 이렇게 크라이테리아를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은 소변도 세우고 변도 세우고 자궁도 빠져나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이런 분인데 예. 이분은 사실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많은 치료를 하지는 못했고 예. 골반에 그러니까 방광 직장 자궁을 잡아주는 중심 인대가 있습니다. 예. 중심 인대를 이렇게 끄집어 당겨 올려서 네. 지뼈에 천수에 이렇게 걸어주는 네.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9일 만에 예. 환자가 퇴원을 하고 정상적으로 보행도 하고 우와. 이렇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85세 어머님께서 네. 수술을 받으시고 9일 네. 만에 걸어서 나가셨다. 대단한 일인 네. 것 같습니다. 자, 변비가 생기는 원인이 보통 젊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식이섬유를 많이 안 먹는다든지 네네. 아니면 여성분들은 다이어트를 하다가 이렇게 변비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노인분들은 변비가 오는 이유가 좀 다르다면서요. 네, 그거를 설명하려면 예. 우선 이제 변비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변비는 대장의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서행성 변비라는 게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운동은 잘 하지만 그래서 변이 이제 소화가 돼서 직장까지 내려가는데 그때부터 배출을 못하는 출구 폐쇄형 변비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못 나가는. 예. 그런데 이제 노인성 변비, 노인에서 생기는 변비들은 예. 이렇게 서행성 변비와 출구 폐쇄형 변비가 이게 병합되어 있는 이제 혼합형 변비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빠뜨리고 간과를 하고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직장 항문 쪽이 막혀서 나오질 않는데 장 운동을 이게 뭐 촉진한다든지 예. 변을 밀어내는 형식의 어떤 치료를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변비를 점점 더 악화시키는 그런 그 현상을 나타낼 수 그렇죠. 있겠죠. 아래가 막혀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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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서행성 변비인지 출구 폐쇄형 변비인지 이것들을 구분을 하고 네. 어떤 이제 그 변수들을 제외를 하면 치료의 방침을 세우는데 더 좀 수월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변비 때문에 변비약을 타러 갔는데 네네. 선생님이 이런저런 검사를 하자고 하신다는 거죠. 네네. 이게 검사가 꼭 필요한 건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뭐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원인을 알아야지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대개는 이게 기능 검사를 하게 되는데 기능 검사는 뭐 해부학적 구조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알게 되는 검사. 그 예. 이제 내시경 검사, 그다음에 뭐 항문 직장 초음파를 한다든지 또 이런 검사들이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기능 검사를 하는 방법이 이제 관략근 기능이나 항문 골반 주위에 이제 기능을 체크하는 배변 영화조 용술 항문 직장 내압 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장의 운동성을 체크하는 방법으로 예. 대장 통과 시간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그 이제 우리가 먹게 되면 그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제 조형이 되는 이렇게 조그만 알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여러 개를 한 40개 정도를 먹어가지고 네. 이제 그 다음 날 찍고 3일 뒤에 찍고 예. 5일 뒤에 찍고 해서 변이 며칠 만에 이렇게 빠지고 없어지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이제 대장 통과 시간 검사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슬쩍 한번 네. 여쭤보는데 네네. 1일, 3일, 5일 이렇게 체크를 하신다면 매일 변을 보지 못하면 선생님 그게 변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보통 저희들이 변비라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에 이제 뭐 3번 이하로 변을 본다든지. 일주일에 3번이야? 네. 그다음에 변 볼 때 힘든다든지 예. 뭐 힘을 많이 줘서 예. 이렇게 뭐 어떤 자극을 해서 변을 보게 된다든지 네. 변의 양이 너무 작고 딱딱하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여러 가지 이제 좀 합쳐서 약 한 3개월 정도 이상 이제 변비가 진행되는에도 불구하고 네. 뭐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 그걸 이제 만성 변비라 생각해서 저희들 치료의 대상을 삼고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변비 치료하면 그냥 뭐 워낙 TV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니까 변비약 드시는 거 생각하거든요. 변비 치료는 그럼 약 먹는 겁니까, 선생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예. 변비 치료는 결국은 장의 운동을 좋게 해주고 예. 배출에 지장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해주는 방법들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뭐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식이섬유를 먹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복근을 뭐 그 강화시켜주고 뭐 네.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장의 운동을 빠르게 하고 변의 배출을 시원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존적인 치료 방법들이고요. 예. 이런 것들은 초기 증상이 있을 때 예. 조금 또 젊은 분들에서 할 수도 있지만 뭐 70, 80대는 할머니 보고 뭐 윗몸 이렇게를 하라, 뭐 달리기를 하라 이런 거는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치료 접근의 방법을 달리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존요법으로 뭐 해서 되는 변비 치료가 있고 예. 이것들의 할 수 없는 방법보다는 할 수 없이 이제 네. 뭐 밀어낸다든지 예. 혹은 극단적으로는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좀 있긴 합니다. 변비인데 네. 선생님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네. 어떤 그래서- 경우가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출구 폐쇄형 변비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obstructive defecation disorder 그래서 예. 최근에 이 이제 그 진단 기능 예. 또 치료의 방법들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활발한 연구들이 생기면서 예. 약 한 10여 년 전부터 출구 폐쇄형 변비에 대한 수술을 이제 지금 배변영화 조영술 사진을 이렇게 보면 네, 저기 있네요. 예. 이 항문은 직장에서 항문으로 빠져나오는 각도가 엉켜져 있고 예. 한 번 더 저 중간에 걸러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중간에 잔변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 그 변이 잔변이 생기게 되면 직장 안에서 변의 수분을 빨아들여서 저게 딱딱해져 버립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예.
이제 환자들이 되게 첫 편을 볼 때 저게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아플 것 같고 네. 피도 날 것 같고 그래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아프고 보기도 힘들고 저게 빠져나오고 나면 그다음 변이 쑥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아, 예. 근데 그렇게 할 때 초기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되는데 좀 오래 두면 그것도 힘들게 돼서 저 부분을 통로를 이렇게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출구 폐쇄형 변비에 대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직장류. 직장류. 네네. 예, 예. 직장류라 그래서 이게 네.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기는 그렇죠. 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완전 직장 탈출증이라 해서 네. 직장에 상방에 있는 직장의 하부 직장을 이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 그런 통로를 이렇게 해결해주는 방법이 있고 예. 서행성 변비 중에서 어떤 경우는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지나도 변을 못 보는 분들이 와,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예. 그 일주일 동안 변을 못 보게 되면 네. 이게 변이 차서 이게 숨쉬기도 힘들고 우와, 배가 예. 불러오고 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런 환자들의 수술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개는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고생을 하다가 이제 저 같은 의사들은 찾아오게 되죠.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너무 시원하게 병이 잘 나온다 그래서 네. 큰절을 하고 가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네, 변비 때문에 수술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음식 조절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평소 생활에서 이렇게 식생활이나 이런 생활 습관 조절하는 건 어떤 게 중요할까요? 예, 이게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예. 제가 환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네. 환자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상식적인 부분들이 네.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물 많이 마시고. 예, 야채, 과일을 많이 드시고 예. 그다음에 육류를 조금 피하고 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라. 그다음에 이제 배변 습관을 규칙적으로 하라. 규칙적으로. 근데 이것들을 아무리 누가 이야기해도 의사가 아니라 해도 예. 사실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도 예. 불구하고 환자들은 이걸 설명해도 따라하지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예, 그런 것들이죠. 결국. 그동안 잘 지키셨으면 사실 선생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여름에는 모르겠는데 겨울 되니까 점점 더 저도 물을 좀 적게 마시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변비 말고 선생님 네, 아까 네.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요실금 말고 변실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네. 요실금처럼 변이 조금씩 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네. 사실 이 변실금이 저희들 대장학문 의사들에게도 최근에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벌써 저는 12여 년 전부터 이게 관심을 두고 쭉 진료를 해왔는데요. 이 환자들, 변실금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 여성에 예. 4명 중에 한 분이 이런 예. 증상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많으시다고요? 그런데 예. 이걸 그냥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러네 하고 그냥 지내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럴 거예요. 서로 다 그러니까. 네네. 예, 예. 네네. 그러다가 정말 이제 변이를 못 참게 되고 흘리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실수를 하게 된다든지 예. 그때서 이제 저를 찾아오시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인성 골반 질환 중에서 예. 제일 치료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또 제일 심각한 병이 네. 변실금입니다. 예. 네. 변이 샌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방귀가 새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모형을 한번 보시면요. 예. 변을 이렇게 잡아주는 구조가 네. 이렇게 항문과 예. 직장이 이각도가 있으면 이게 항문 직장각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항문 직장각이 젊었을 때는 이렇게 있다가 네. 나이가 들면 골반이 처지면서 이렇게 각이 서버리죠. 둔해지는군요. 서버리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셀 것 같아요. 네, 안에 이제 변이 딱딱하지 않고 아. 설사를 한다든지 묽게 나오면 이게 저절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노인성 변실금의 특징적인 구조적인 현상이 항문 직장각이 이렇게 서버린다는 것이죠. 네. 네. 골반 장기가 밖으로 이렇게 자꾸 탈출해 나가는 것도 참 문제가 되겠지만 네. 변실금도 참 생활에 문제가 지장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이 병도 나이 드신 어머님들에게 많은 걸까요? 네,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분만 손상이 가장 흔한 이제 원인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분만 손상에 의한
관략근의 약화, 그다음에 노인성 퇴행 변화로 항문관이나 또 이제 신경 조절하는 기능들이 이제 네. 점점 떨어지게 되고 예. 나이가 들면 이렇게 뭐 이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골반 장기가 빠져나오는 것도 그렇고 변실금이 생기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분만을 경험을 하신 어머님들에게 네. 많이 생기는 네네. 결국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 제가 변실금이 있다면 얼른 치료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변실금 환자가 병원에 오게 되면 네. 변실금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체크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기구 측정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정 수준 이하의 경미한 그 변실금 환자들은 이렇게 식생활 습관을 이제 바꾸는 방법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외출하기 전에 네. 변을 비워버리고 이제 외출을 한다든지. 아, 변을 보고 나가라. 예. 그다음에 변의 성상을 조금 굽게 하는 방법들. 예를 들면 이제 설사를 안 하는 방법들. 이런 거 사실 쉽지는 않은 방법들인데 예. 그렇게 하는 생활 개선 방법들. 그다음에 항문 관략근을 이렇게 운동해주는 그렇다는 보강하는 이제 행동 치료. 그게 뭐 케겔 운동 같은 케겔 거겠죠? 운동 네. 그런 것들.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시도를 해보고 예. 그게 진행이 안 돼서 결국은 이제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항문의 어떤 결손 부위를 찾아내서 예. 항문 관략근 또 직장 부위의 결손 부위를 찾아내서 그 결손 부위를 해결해주고 예. 약화되고 힘이 떨어져 있는 또는 짧아져 있는 항문을 보강을 해주고 항문관을 길게 해주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제 방법도 예. 있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것들을 다 했음에도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예. 이제 신경을 자극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부 구조 결손 부위를 해결해주고 항문을 보강을 해주고 신경을 조절해주는 이런 복합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지 변실금을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변실금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네. 비교적 최근에 나온 새로운 시술법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게 이제 2년 전부터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천수신경 조절술, 천수신경 조절술. 네네네, 천수신경 자극술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표시를 하는데 예. 항문 직장질 이렇게 이 방광 쪽을 지배하는 회음신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의 근원을 찾아서 예. 거기에 신경 자극을 주니까 이렇게 변실금도 해결되고 만성 직장통도 해결되고 네. 요실금도 해결되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탄력이 생기면서 해결되는 그런 좀 제일 최근에 나온 특별한 이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천수신경 조절술은 이 전체 드는 비용들이 너무 좀 비쌉니다. 아, 그래요? 1,400만 원, 1,500만 원. 보험이 적용이 안 되나 봐요. 보험은 적용이 되는데 네. 이게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규제를 좀 해서 아. 일정 기간 어떤 초기에 치료를 지도를 하고 단계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만 이렇게 환자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예. 최소한 이걸 다 치료를 하고 하려면 6개월 이상 이렇게 시간이 걸려야지 천수신경 조절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네. 선생님 덕분에 이제 저희들이 잘 몰랐던 골반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도 이제 알게 됐고 네. 새로운 시술법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다니까 참 환자 여러분들에게는 다행한 일인 것 네. 같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이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번 더 환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복합 골반 장기 탈출증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네. 실제로 저희들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도 여기에 대한 개념들이 사실 아직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광에 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요실금은 비뇨기과 의사가 치료하죠. 네. 그 다음에 자궁, 질 이쪽 부분은 산부인과에서 하시죠.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치료를 하시지 예.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항문 직장 쪽은 이제 대장 항문 의사들이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예. 이미 유럽이나 서구 쪽에 특히 유럽 쪽에서는 골반 질환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골반 저 질환을
펠비페리네올로지라고 그러는데 예. 한글로 설명하면 골반 회음학이라고 그럽니다. 아, 그래서 이 분야를 따로 이렇게 치료하는 의사들이 예,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오늘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과거에 우리가 20년 전에 치질 수술할 때 부끄러워서 이렇게 이게 잘 모르기도 머뭇머뭇하셨죠, 다들. 머뭇머뭇한 적이 있지 예, 예.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는 이 골반 탈출증, 골반의 탈출에 의해서 생기는 이러한 증상들에 대한 의사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되고 예. 또 이거를 또 양성화, 표면화시켜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한꺼번에 한 병원에서 네. 원스톱으로 네.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분야가 따로 우리나라에도 발전해야 되고 네. 이런 환자들 치료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듣고 왠지 제 골반도 좀 환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후로는 몰라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대장학문외과 전문의 황성환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직장도 밖으로 빠져나오고 변이 새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주 흔한 질환이 됐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주변에 굉장히 많으시니까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이번에 설 연휴 때 혹시 부모님을 뵙게 되시면 혹시 이런 증상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TV닥터인사이트 다음 주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